얘기가 아니잖아. 밥 먹기 전에 먹는 걸 보내는 거 아니야. 밥 먹기 전에 먹는 거. 근데 그거 다 부신 건 뭐야 이거? 어? 네가 딴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네가 딴 소리를 하니까. 아니. 네가 좀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아니 그거 그걸로 위안 삼지 마. 나중에 크게 당한다. 참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문제의 동영상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이 재판부에 최근 직접 제출한 건데요. 재판부는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법정보다 더 치열한 변호사들의 토론, 변대변. 오늘은 스케일이 남다른 재벌가의 이혼 소송을 다뤄보겠습니다. 황민호 변호사, 고지연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진가가 지금 뭐 연일 다시 또 언론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혼 소송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한진가의 맞딸이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유명해진 그렇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소송이 공론화됐는데요. 네. 조 전 부사장의 남편은 서울 경기초등학교 동창생인 이제 의사 박모 씨입니다. 네. 두 사람은 지난 2010년 초등학교 동기다 네. 그죠? 예, 동창생이고요. 두 사람은 지난 2010년에 재벌가의 흔한 혼맥 공식을 깨고 네. 결혼을 했고 그래서 2013년에 쌍둥이 아들을 출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결혼 생활을 지속을 해오다가 혼인 생활 8년 만인 지난해 4월에 네. 남편 박모 씨가 먼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네. 그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인 지난달 19일에 네. 남편이 또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그리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네. 그리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네. 또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고소를 하면서 그 증거로 아까 네. 방금 보신 그 영상을 또 네.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전쟁과 같은 재벌가의 이혼 소송, 조 전 부사장 부부도 뭐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부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그의 남편 박모 씨의 가상 이혼 법정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조 전 부사장 측은 고빈께서 좀 맡아주시고요. 예. 네, 저 남편 박모 씨 측은 황변께서 좀 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상습 폭력과 알코올 중독.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네.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이 조 전 부사장과 박모 씨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네. 조 전 부사장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근데 그거 다 부신 건 뭐야 이거? 어? 네가 딴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네가 딴 소리를 하니까. 아니. 네가 좀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그 남편 박모 씨가 공개한 영상인데요. 네. 다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영상에는 조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고요. 네. 귀를 찢는 듯한 고성으로 상대방의 모멸감을 주는 그런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TV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도 좀 스트레스였어요. 네. 욕설은 기본이고 네. 가르치는 듯한 말투하면서 여러 차례 폭언을 퍼붓고 있는데요. 네. 이런 폭언들이 과연 저때 한 번뿐이겠느냐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됐던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고 네. 심지어 조 전 부사장은 남편에게 폭행까지 일삼았다고 합니다. 태블릿 PC를 던져서 발가락 살점이 떨어지고 또 목을 핥혀서 상처를 내는 일도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저게 저 태블릿 PC가 부서져 있는 영상이군요. 네. 화면이네요. 저건 다친 모습이고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변께서는? 이 영상이 공개된 후에 침묵하던 조 전 부사장이 입장을 네. 밝혔는데요. 남편 박모 씨에게는 알코올 네. 중독, 약물 중독 등의 문제가 있었고 아하. 때문에 가정과 아이들에게 무관심해졌고 네. 그때부터 부부가 다툼을 시작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아이가 식사 전에 단 것을 먹지 않기로 엄마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걸 어기고 간식을 먹고 있다고 하면 그걸 보면서 또 아무런 관심도 없이 내버려두는 아빠한테 네. 보통의 아내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좀 안 좋은 거는 사실인데 네. 그런 부분들을 뒤로 한다면 네. 아내가 육아에 무관심한 남편에게 화를 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래도 저 화내는 정도가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화면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예, 물론 뭐 그 분노가 좀 네. 지나쳐는 보입니다. 동영상 속 남편 박모 씨는 이혼 네. 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이 영상을 작정하고 촬영을 했습니다. 네. 당연히 평소 본인의 모습은 많이 제어를 했을 테지요. 영상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네. 결국 이 부부의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은 조 전 부사장의 주장과 같이 남편의 알코올 중독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 고 변호사님 그러면 그런 주장들을 또 뒷받침할 만한 그 증거가 제출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남편 박모 씨는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네. 하지만 근무 중에도 여러 차례 술을 마셔서 운전기사가 병원 근처의 소매점들을 찾아다니면서 박모 씨에게 술을 팔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아내인 조 전 부사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제 술을 못 먹게 하니까 남편 네. 박모 씨는 네. 집 앞에 소화전에다 소주 7병, 8병 정도를 숨겨놓고 몰래 마시기도 했고요. 아하. 또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서 집 앞에 쓰러져 있거나 네. 뭐 경찰서나 119 구급대에 실려가는 일도 잦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알코올 중독 증세가 심해져서 결국 네. 뭐 3회에 걸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유관기관의 사실조회를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이게 본인이 전기 스위치조차 뭐 작동을 시키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는 것들을 보고 아이들도 아빠 상태가 좀 이상해라고 말할 정도라고 하면 결국에는 뭐 문제가 심각하겠죠. 임상심리 전문가의 정신병리학적 의견을 제출합니다. 음주를 지속하여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장애를 겪고 음주를 중단하거나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를 알코올 의존이라고 합니다. 배우자의 알코올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 부부관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부부간 의사소통의 문제를 일으켜 상대 배우자가 충동적인 정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남편 박모 씨는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네. 주장하시는 것처럼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진료나 치료를 받은 적은 전혀 없습니다. 예, 결혼 이후부터 지속되어 온 아내의 어떤 폭언과 폭행, 이로 인해서 공황장애를 심하게 앓았고 이를 치료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더구나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아내의 그런 정도가 더 심해졌다고 하고요. 그로 인해서 남편 박모 씨는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서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이제 그 남편이 동영상을 네. 그렇게 언론에도 공개하고 증거로도 제출하고 하니까 궁지에 몰리자 있지도 않은 알코올 중독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 책임을 남편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한진가의 폭력성, 뭐 갑질 이런 부분들은 뭐 오래전부터 언론을 네.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었고 특히 조 전 부사장의 어머니나 동생들의 그런 문제되는 행동들도 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 8년간의 생활이 이 남편 박모 씨에게는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지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재판관의 입장이 되셔서 한번 두 분 변호사님이 각자 입장에 위치에서 나눠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에 귀를 틀어막고 있는 아이 있었죠. 우리 저 두 부부의 아이였는데 그러면 이혼 후 아이는 누가 키울 것인가? 양육권의 문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네, 당연히 남편 박모 씨가 양육권을 가져야 됩니다. 네. 최근에 남편 박모 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네. 하나 남겼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예, 저기 보면 아빠 나 평생 지켜줄 거지 하는 아이의 말에 용기를 냈다. 네. 내가 먼저 빠져나온 후 아이들을 이곳에서 탈출시켜야겠다 결심했다. 거대 재벌과 맞서는 게 두렵지만 아빠로 용기를 내겠다. 이런 비장한 심경이 저 글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밥 먹기 전에 먹지 말라고 그랬어. You heard too, right? I keep on telling him not to eat before dinner. You heard, right? The jelly. 그 얘기야. 끝나고 먹으라는 거야. 끝나고. 예, 참 아이가 안쓰러운데요. 영어로 또 혼내고 있죠. 저럴 경우에 아이는 극도로 불안함에 빠지게 됩니다. 성장 과정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고요. 그래서 남편은 이번에 조 전 부사장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반박하셔야겠는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네. 남편 박모 씨의 주장,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 보이고요. 네. 특히 이들 부부의 자녀들은 아직 6, 7살밖에 안 된 미취학 아동입니다. 유아의 경우 엄마와의 애착 관계는 외부에서 함부로 재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나이가 된다면 또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유아의 경우에는 주 양육을 담당해온 엄마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이 가정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황 변호사가 계속해서 조 전 부사장과 그 가족의 폭력성을 이제 문제로 삼는데요. 네. 자신과 가족을 제외한 제3자에 대한 다소 과격한 반응들이 자신의 핏줄인 아이에게까지 향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아이의 훈육과 꾸중은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요. 사실 제대로 된 양육이라면 훈육이 뒷받침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10달 배 아파서 낳은 자기 아이들을 엄마보다 더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네. 예, 저는 오히려 고작 7살 된 아이가 혼나는 장면을 대중 앞에 공개한 박모 씨의 저희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네. 이미 일반인과 달리 한진가의 손자, 조 전 부사장의 아들이라고 특정이 됐거든요. 이 어린아이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렇죠. 네. 계속 저 영상에서 엄마의 꾸중을 듣고 손으로 귀를 막았던 불쌍한 아이, 그런 네. 수치스러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과연 지금 전 남편께서 말씀하시는 부정이 앞선 행동일지 네. 아니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에 불과한 것인지 냉정하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법한 다음 쟁점, 재산 분할 문제입니다. 재벌가의 장녀 그리고 평범한 집안의 아들인 물론 의사이긴 합니다만은 아들인 박모 씨 이 재산을 결국 나눠야 되는데 남편 박모 씨의 입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부부간의 재산 분할을 하려면 우선 네.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다음에 그 재산을 가지고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 비율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데요. 여기서 기여도라고 하면 재산의 취득, 네. 유지, 증식에 또 얼마를 기여를 했느냐 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 바깥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어오는 것도 네. 해당되고 가정 내에서 내조나 외조 활동을 하는 것도 네. 기여에 포함이 됩니다. 남편 박모 씨는 조 전 부사장과 8년간의 혼인 생활 동안 네. 본인이 명문대 출신 의사로서 상당한 네. 수입을 얻었고요. 그리고 가정 내에서도 가사와 육아를 같이 분담을 하면서 네. 양육을 도왔고 또 특히 조 전 부사장이 대외적인 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네. 또 옆에서 묵묵히 외조를 잘 했습니다. 더구나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힘들었을 아내의 곁을 지켜준 사람도 네. 바로 남편 박모 씨였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하면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전체 재산 중에서 약 네.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남편 박모 씨는 한진가의 강제집행 면탈을 좀 의심을 하고 있는 이게 무슨 그런 말입니까? 상황입니다. 강제집행 면탈이 좀 생소한다는데요. 예, 강제집행 면탈죄라고 하는 것은 네. 이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네. 은닉하거나 타의 처분하는 그런 이제 범죄 행위를 말하는데 네. 한진그룹 일가가 특정 업체에 지분을 넘기는 과정에 그런 네. 혐의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조 전 부사장이 재산 분할 의무를 좀 축소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네. 자신이 가진 재산을 좀 빼돌리지 않았느냐 그런 의혹이죠. 이혼을 통해서 재산이 절반을 박모 씨에게 줘야 될 수도 있으니 그 전에 미리 사전 재산을 빼돌리는 작업을 해놨을 수도 있다. 예, 그런 네, 의심을 하고 있는 하고 겁니다. 있는 거네, 그죠? 사실 삼성과 장녀 이부진 씨하고 이무재 씨의 이혼 소송 중에서도 또 삼성과 엑스파일 드러난 것처럼 이번에 그러면 한진과 장녀의 이혼 소송에도 또 이런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 전 부사장은 남편 박모 씨가 주장하는 재산 처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네.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항공, 한진칼, 유니컨버스 등의 각 법인 기관에서 결정을 한 것이고요. 또 따라서 일부 재산이 처분되었다고 하더라도 네. 뭐 어떤 범죄가 성립된다거나 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결국 또 재산 분할에 해당 사항이 있으려면은 이게 재산 분할 대상으로서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산들은 거의 조 전 부사장의 재산, 네. 특유 재산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뭐 재산 분할 대상은 처음부터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적정한 위자료 또 재산 분할 비율은 이번 경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판단하시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에는 10년 살았을 때 기준으로 5대5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게 하지만- 일반적인 상식적인 기준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재벌가 같은 경우에는 네. 재산의 증식에는 여러 사회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뭐 주식의 가치 평가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뭐 한쪽의 특유 재산의 유지와 증식이 노력을 했다라는 뭐 주장만으로 인정되지는 않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나중에 보면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그 1조 2천억 원을 청구했던 삼성가의 사례의 1심 판결을 원용해서 이부진 씨와 이무재 씨 재판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원용해서 봤을 때는 뭐 1조 2천억 원의 중에서 널리 네. 알려졌듯이 86억 인정을 받았는데 네. 계산을 해보면 0.7% 정도 되지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아주 적은 뭐 비율로 인정될 확률이 높다고 보입니다. 네. 예, 삼성가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확정된 판결이 아니라서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앞서 보셨듯이 혼인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아내인 조 전 부사장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박모 씨가 조 전 부사장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상당 부분이 특유 재산이 아니라 네.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 재산에 해당된다라는 점을 좀 밝히는데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렇게 해서 부부 공동 재산이 밝혀진다면 이 두 부부의 혼인 기간 그리고 기여도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 봤을 때 분할 대상 재산에 공평하게 5대5로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바람잘날 없는 한진가 과연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이 됩니다. 변대본 오늘은 재벌가의 이혼 소송 그 좀 씁쓸한 이면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